안녕하세요. 50세 가로전무사 라딘입니다. 저는 직장생활 경험이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결혼 전과 결혼 후 백화점과 대형 유통센터에서 판매직을 잠시 해본 게 거의 전부였거든요. 간호조무사가 되기 전엔 치킨집을 했었습니다. 우리 애들이 좋아하던 단골 치킨집이었는데 어찌어찌 인수받아서 남편과 하게 됐어요. 가게를 15년 했고 접은 지는 딱 4년이 됐습니다. 간호조무사를 해야겠다 생각할 때 월급에 대한 기대 그런 건 사실 별로 없었어요. 막연하게 남들 주는 만큼은 주겠지 그럴 생각과 50살에 취업을 해서 60살까지는 다니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었죠. 그동안 직장 생활하는 분들의 명절과 휴가 때 유급 휴가를 즐기는 그런 게 정말 너무 부러웠거든요. 저는 입원병동인 통합병동 간호조무사고 상교대로 근무를 합니다. 이제 딱 3년차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월급의 흐름, 그러니까 3년 동안 제 월급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런 영상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2022년 11월에 지금 병동에 입사를 했어요. 그 당시 저의 월급은 기본급이 191만 4,440원이었어요. 이 금액은 2022년 최저 시급에 준한 주 40시간 근로자가 받는 기본급이랑 정확히 일치해요. 야간 수당과 인센티브가 있긴 했는데 이 부분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2023년 또 제 기본급은 201만 580원, 그리고 2024년은 206만 740원, 그리고 2025년 올해는 209만 6,270원입니다. 횟수로는 4년인데 그동안 조금씩 월급이 이렇게 오르긴 했죠. 이제 그게 전부 다 최저 시급 오른 만큼이었어요. 4년 동안 오른 금액이 모두 18만 1,830원이더라고요. 제가 상교대 근무라서 야간 수당이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눠져요. 저녁 근무를 하는 이브닝 근무 일자만큼 받는 야간 수당이 있고 또 밤 근무를 하는 나이트 근무 일수만큼 받는 또 야간 수당이 또 있어요. 그리고 통합병동이라서 통합병동 인센티브라는 수당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이트 근무 때는 식사 제공이 되지 않는 대신 간식대라고 해서 따로 얼마간의 이제 금액이 또 나와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2년차가 되면서 근속수당이라는 게 또 나오더라고요. 근속수당은 매월 10,000원이 더 나왔어요. 이 중에서 가장 금액이 큰 수당이 나이트 수당인데요. 저희 병동은 나이트 근무를 아예 안 하는 쌤도 계시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평균적으로 한 4일 정도는 하는 편이거든요. 50대가 되면 애들도 다 크고 또 집에 남편들도 혼자서 알아서 밥도 잘 차려 먹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쌤들은 조금이라도 살림에 보태고 싶고 또 주차비, 차 기름값이라도 또 아끼고 싶은 마음에 나이트 근무를 좀 더 하고 싶어 하는 편인데 그래봤자 4일에서 6일 그 정도예요. 정리를 하면 저는 며칠 전에 10월 급여 명세서를 받았고 저희 월급은 기본급과 나이트 수당, 이브닝 수당, 그리고 통합병동 인센티브, 그리고 간식비, 그리고 근속수당까지 모두 합해서 제가 받은 세후 월급은 210만 원이 좀 안 됐어요. 세 전으로는 230만 원 정도더라고요. 제가 2025년 기본급을 앞에서 말씀드렸고 또 제 나이트 일수도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받은 기본급의 수당이 얼마나 되는지 아마 유추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2026년도에는 최저시급이 올해보다 2.9% 올라서 기본급이 아마 제가 받는 그 기본급이 215만 6,880원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입사해서 처음 받은 기본급과의 차이가 24만 2,400원 정도가 돼요. 내년에 받게 되는 금액이긴 하지만 저의 첫 월급이랑 비교하면은 한 12.7% 정도가 이렇게 오른 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병원 측에서
따로 올려준다기보다는 최저시급이 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라야 되는 이제 금액이죠. 월급 얘기를 하면서 제가 빠지지 않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간호사쌤들은 면접 볼 때 월급 협상 같은 걸 하잖아요. 그래서 간호사쌤들은 모두 월급이 조금씩 다르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조무사들은 월급이 모두 같습니다. 치킨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근속수당 외에는 입사 한 달 차나 입사 5년 차나 기본급이 모두 같아요. 수당도 다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 1년은 다들 재밌게 다니다가 입사하고 1년이 지나면서 그때부터 정말 일을 재밌게 하고 잘할 수 있는 그 시기에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제일 강하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저도 입사 1년 차까지는 정말 일 배우는 재미, 그리고 동료들과도 재밌게 지내다가 그 시점에 누구 한 사람이 퇴사를 하면서 신규가 들어오면서 내가 신규를 또 가르치고 그러면서 갓 입사한 쌤과 내가 급여가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순간 현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은 뭐 퇴근 후나 쉬는 날에 아예 내가 다른 일로 수입을 좀 더 늘리자 그런 마음으로 청소 일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한창 일이 힘들고 밑에 쌤들 일이 안 돼서 내가 힘들 때 그럴 때 이런저런 생각이 이제 많아지면서 일이 능률이 안 오르더라고요. 그때는 저 아니더라도 다 그런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 시기에 누구는 이직을 할 테고 또 누군가는 또 어떻게든 그 마음을 누르고 다닐 테고 또 누군가는 아예 퇴사를 하겠죠.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런 생각들이 그때뿐 아니라 계속 수없이 든 것 같아요. 일 잘하다가도 그런 생각들이 막 불쑥불쑥 올라오는데 같이 일하는 동료 때문에 힘들거나 또는 하는 일의 양이 갑자기 증가해서 몸이 급격히 힘들어지거나 그럴 때 그때가 바로 퇴사 타이밍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월급이라는 고정 수입을 벌려고 일을 시작한 거는 맞지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월급이 다가 아닌 것 같았어요. 지금 받는 급여보다 한 3, 40만 원 더 준다고 해서 직장을 이제 옮긴 동료가 있었는데 결국 그곳에서 한 달을 못 다니고 그만뒀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직이나 퇴사도 신중해야 하지만 분명히 나하고 만든 병원이 있다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의 직장 생활을 어떨 때는 즐기는 것 같아가도 또 어떨 때는 이게 무슨 즐기는 거야, 버티는 거지. 이런 반가 감정으로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직업 영상을 보시면 어떨 때는 막 즐겁고 만족해 하는 영상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떨 때는 막 힘들어서 그런 모습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이고 느끼실 거예요. 영상 찍을 때마다 그때그때 기분이 다른 것 같거든요. 매번 힘들면 어떻게 다니겠어요? 힘든 일상 중에서도 그래도 즐겁고 의미 있는 순간들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그 시간을 보낸 거겠죠. 그래도 할 만하니까 다니고 있다는 게 정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월급이 얼마가 됐던 간에 지금은 3년간 퇴직금이 쌓인 건 기쁜 일이고요. 제가 자영업할 땐 또 제가 국민연금을 제가 내야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회사랑 같이 내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 어쨌든 직장 생활의 장점은 계속 누려야 한다는 거. 특히 저처럼 자영업을 하다가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은 월급을 떠나서 직장 생활이 주는 안정감과 또 휴일의 그 여유를 쉽게 내려놓지 못할 거예요. 오늘 이렇게 저의 3년차 월급을 말씀을 드렸는데 금액을 떠나서 53살에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기쁜 일이죠. 그런 생각을 하면 신나게 다녀야 하는데 누구나 가슴속엔 사지서를 품고 있다. 정년이 영장이 된다 하잖아요. 제가 과연 몇 살까지 다니게 될지 모르겠지만 뭘 하든 그냥 집에서 쉬는 건 제 체질이 아니라서 좀 더 지금 직장에 열심히 다니면서 이런저런 일상을 또 여러분과 나눠볼게요. 간호조무사뿐 아니라 여러 현장에서 내 가치를 찾는 많은 40대, 50대 분들이 즐거운 직장 생활을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